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교도소에서 탈출할 수 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터지지 않은 불발탄 옆에서 1리터짜리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은 왜 옷을 벗고 지내는 것을 평범하게 생각할까요? 속도 제한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요? 먼저 프라이코퍼 컬투어, 줄여서 FKK라고 불리는 나체 문화부터 시작해보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신체 문화라는 뜻인데요. 독일에서 이건 단순히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보호받기까지 합니다. 네, 호숫가에 벌거벗고 누워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앉을 때 깔 수 있는 수건은 꼭 챙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조차 규칙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수치심이나 검열, 탈의실에서의 불안감이 큰 문화권에서 온 미국인이라면 FKK가 이상하거나 심지어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서 알몸으로 요가를 하는 70대 독일 할머니에게 그건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죠.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엄격하죠. 너무 오래 미소를 지으며 쳐다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진을 찍는다. 바로 쫓겨납니다. 추파를 던지려고 한다면 이 문화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뮌헨 외곽에 있는 테르메 에르딩 같은 곳은 FKK를 스파 문화로 가져왔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섞여 온전히 나체로 즐기는 대규모 웰빙 리조트죠. 하지만 이 편안함을 무질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곳들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질서 정연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침묵과 수증기,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는 낯선 사람들 뿐이죠. 그들은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숨을 쉬러 온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치심을 느끼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고 공공공원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이 이야기가 독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면 말이죠. 자,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직업, 그리고 독일이 그 직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독일에서 성노동은 다른 노동과 똑같이 취급되어 왔습니다. 네, 노동자들은 권리를 갖고 세금을 내며 사회보장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일을 무슨 성인용 디즈니랜드처럼 생각하신다면 당장 멈춰주세요. 외부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합법이라고 해서 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일은 민감한 산업을 음지에서 끌어내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종사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성노동자들에게 이는 존엄성과 안전, 경제적 자립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특히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미등록 이주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취약하고 숨어 지내며 보호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이 합법적인 시스템을 보고 드디어 말이 통하는 나라를 찾았네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독일에서 로맨스는 금기시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판타지도 아니니까요. 독일 여성들과 많은 독일 남성들은 독립성과 평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혹은 미묘하고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로맨스는 거래가 아니라 수치심 없이 내린 상호 간의 결정입니다. 다음은 훨씬 더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도소 탈출이 실제로 합법인 곳인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독일에서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들뜨지는 마세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바이에른 버전을 상상하시기 전에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방에서 몰래 빠져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숲을 평화롭게 거니는 도중에 붙잡혔다면 탈출 행위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창문을 깼거나 땅굴을 팠거나
교도관의 열쇠를 훔쳤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그 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탈출은 곧 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탈출은 무엇이 당신을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도소 내부는 감옥이라기보다 작은 대학 기숙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수감자들은 포스터를 붙일 수도 있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독서와 글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거나 학위를 딸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낮에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독일의 시스템은 응징보다는 재활에 도박을 겁니다. 목표는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보안 시설과 비교해 보세요. 쇠창살, 23시간 봉쇄, 햇빛도 사회적 접촉도 없는 곳 말이죠. 독일에서 격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그것이 기본인 경우가 많죠. 미국이 어떻게 그들을 통제할까? 라고 물을 때 독일은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도울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재범률,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미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나라가 이 모델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에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도로 위로 나가보겠습니다. 독일에는 속도 제한이 없는데도 사고는 오히려 더 적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독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도로 중 하나인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공식적인 속도 제한이 없죠. 시속 240km로 달려도 경찰이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아우토반의 모든 구간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도시 근처나 나들목, 기상 악화 우려 지역 등에서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없는 구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노면은 매끄럽고 곧게 뻗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포장됩니다. 커브는 경사지게 설계되었고 포트홀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완벽하죠. 2km, 즉 약 1.25마일마다 비상 전화가 있고 디지털 전표지판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아주 명확하죠. 운전자 대 운전자, 차선 대 차선 사이에 일종의 존중이 있습니다. 거의 시적일 정도죠. 아우토반의 엄청난 속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독일인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운전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허를 따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강의실과 도로에서 수십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죠. 비용은 $2,000,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 넘게 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유령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조용하게 말이죠. 매년 이곳에서는 2,000톤 이상의 불발탄이 발견됩니다. 베를린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2,000개 이상의 폭탄이 도시 아래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엔 잊혔지만 사이렌 소리로 기억되는 것들이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 공사를 시작했는데 포크레인이 딱딱한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인부들은 멈춰 서고 몇 시간 안에 폭탄 제거반이 도착하죠. 거리는 폐쇄되고 기차는 멈춥니다. 인근 동네 주민 전체가 빠르고 침착하며 효율적으로 대피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카페가 다시 문을 열고 일상이 재개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에 번쩍이는 불빛과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테러도 아니고 가스 누출도 아닙니다. 여권과 재킷을 챙겨서 현지인들을 따라가세요. 그들은 이미 해본 일이니까요. 사실 일부 베를린 사람들은 폭탄 대피를 마치 눈 오는 날 쉬는 것처럼 여깁니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이를 과장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은 역사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딛고 살아가며 그 사이를 걷고 폭탄 하나하나, 진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다음은 폭탄 대피소 대신 맥주 텐트로 가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옥토버 페스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600만 명의 사람들.
800만 리터에 달하는 맥주, 그리고 하나의 왕실 결혼식,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세계 최대의 민속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토버 페스트는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독일의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를 엿볼 수 있는 창구죠. 옥토버 페스트는 1810년 루드비히 황태자가 테레제 공주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뮌헨 시민들이 축하 행사에 초대되었고 그 축제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죠. 오늘날 축제 광장의 이름은 여전히 공주의 이름을 딴 테레지엠비제입니다. 옥토버 페스트 맥주는 평범한 라거가 아닙니다. 물, 홉, 메가, 효모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1500년대의 순수령, 즉 라인하이츠게보트에 따라 양조됩니다. 뮌헨에 기반을 둔 오직 6개의 양조장만이 축제에서 맥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스라고 불리는 1리터짜리 유리잔에 맥주를 따릅니다. 알코올 도수도 낮지 않아요. 대부분 6% 정도죠. 2잔 정도 마시고 나면 왜 사람들이 벤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잠시 브라트부르스트 소시지는 잊어보세요. 육즙이 가득하고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진 닭 구이 핸들이나 살코기가 뼈에서 쏙 빠질 정도로 부드러운 돼지 무릎 요리 슈바인학센을 드셔보세요. 1리터 맥주 한 잔은 14달러에서 17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0원에서 23,000원 정도 합니다. 옥토버 페스트 기간에 괜찮은 에어비앤비는 평소보다 3배나 비싸죠. 텐트 안에 자리를 잡고 싶다면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술에 취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안은 철저하고 질서는 엄격합니다. 이건 대학생들의 술 파티가 아니라 바이에른의 문화니까요. 독일에 25,000개의 성이 있고 그중 많은 곳이 디즈니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독일에는 약 25,000개의 성과 궁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복원되었고 어떤 곳은 폐허로 남았으며 어떤 곳은 여전히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수세기 동안 여러분 같은 사람을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여러분이 이미 수백 번은 봤을 법한 성부터 시작해볼까요? 바이에른 알프스에 자리 잡은 흰색 돌과 푸른 지붕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엽서처럼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관광버스와 삼각대, 드론 금지 구역들로 가득하죠. 이제 비밀스러운 곳이라기보다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독일인에게 대신 어디를 가야 할지 물어본다면 다른 이름들을 듣게 될 겁니다. 800년 넘게 같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숲속 깊은 곳의 엘츠 성. 아침이면 안개가 감싸고 가을이면 중세의 꿈속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은 황금빛 탑과 탁 트인 테라스가 있는 라인강 위에 드라엠부르크 성도 있죠. 대기줄 없이 판타지와 고전적인 웅장함이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동차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 여성이 자동차를 훔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베르타 벤츠입니다. 1888년 여름. 그녀는 남편의 발명품인 투박한 가솔린 3륜차를 몰래 끌고 나와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가는 길에 베르타는 모자핀으로 연료 라인을 청소했고 약국에서 화학물질을 샀으며 머리핀으로 기화기에 막힌 곳을 뚫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뇌물을 주어 브레이크를 수리하기도 했죠. 그녀는 단순히 차가 굴러간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직접 굴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칼 벤츠가 첫 자동차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베르타 벤츠는 세상이 자동차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여정은 베르타 벤츠 기념 루트로 지정되어 마을과 와인 산지, 언덕을 지나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운전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정밀공학, 깔끔한 디자인, 아우토반에서 검증된 신뢰성 같은 정체성이죠. 폭스바겐이든 BMW든 메르세데스, 벤츠든 모든 강철 곡선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자동차 거물들은 현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스캔들, 디젤 조작, 속도 제한에 반대하는 정치적 로비 등이 그 이유죠.
산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강력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독일에서 차를 갖고 싶으신가요? 중고차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튼튼하며 찾기도 쉽죠. 대중교통도 훌륭합니다. 깨끗하고 정시에 도착하며 특히 도시에서는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000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수십 시간의 도로 주행 연수는 물론 학과 교육과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독일은 단순히 도시와 성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무를 통해 숨을 쉬는 나라죠.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숲이며 900억 그루의 나무가 살아 숨쉬는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나무, 전나무, 너도밤나무가 하늘로 뻗어 있고 이끼 낀 산책로는 수세기의 신화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검은 숲, 즉 슈바르츠발트입니다. 이곳은 등산객들의 낙원일 뿐만 아니라 안개와 민담이 섞인 신화적인 영역입니다. 마녀, 늑대, 유령의 집 이야기가 단순히 상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와 숲, 그 적막함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 형제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일에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신 나뭇가지로 성을 쌓고 진흙 속 동물의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솔방울과 막대기로 수학을 배우죠. 바로 발트킨더가르텐, 즉 숲 유치원입니다. 벽도 없고 화면도 없습니다. 그냥 날씨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뿐입니다.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독일인들은 이를 굳게 믿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죠. 이런 아이들은 그저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독립심,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현지인에게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물었을 때 반더룬이라고 대답해도 놀라지 마세요. 하이킹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은 계곡과 숲, 심지어 국경을 넘나드는 잘 관리된 하이킹 코스인 반도베게를 중심으로 한 전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쉬운 길도 있고 알프스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도 있지만 모든 길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나무에 그려진 표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 한 병과 프레첼 하나만 챙기세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요, 작은 시골 여관인 가스트하우스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슈니첼 한 접시와 시원한 맥주를 앞에 두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등산객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완공까지 600년 넘게 걸렸습니다. 1248년에 시작되어 1500년대에 중단되었고 수세기 동안 방치되었다가 마침내 188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초기 건축가들은 상상도 못했을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서 말이죠. 코엘른 대성당은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항의 기념비이자 생존자이며 돌에 새겨진 인간 인내의 상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엘른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전체 구역이 사라졌죠. 하지만 대성당은 남았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4번이나 직접 폭격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연합군 조종사들은 대성당의 쌍둥이 첨탑을 항로 표지로 삼았습니다. 폐허가 된 풍경 속에서 솟아오른 고딕 양식의 나침반이었죠. 폭탄이 쏟아질 때도 그들은 대성당을 피했습니다. 의도였는지 미신이었는지 혹은 더 깊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 규모가 한 번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첨탑은 150m, 즉 500피트 넘게 솟아있고 모든 돌출부에는 가고일들이 돌 파수꾼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수천 개의 침묵하는 기도처럼 반짝이죠. 어둡고 높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533개의 돌계단을 올라 종탑에 가보세요. 엘리베이터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요, 단순한 도시 정형 그 이상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감이죠. 지붕들, 라인강,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있는 역사 말입니다. 자, 이 10가지 사실 중 몇 가지나 알고 계셨나요? 더 중요한 건
몇 가지나 마음으로 느끼셨나요? 독일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전이죠. 이 나라는 묻습니다. 엄격한 규칙 속에 담겨 있다면 나체 문화나 교도소 탈출 같은 파격적인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폭탄 대피소와 맥주 텐트가 같은 거리에 공존하는 곳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예전 삶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